세월호 7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고통을 생생히 겪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고 당시 소방 호스를 몸에 감고 20명의 사람들을 구해서 파란 바지 의인으로 불린 김동수 씨 역시 그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 아내 김형숙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되게 관심 갖고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동수 씨의 안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도 응급실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약을 한 3-40알 정도 먹었거니 생각했는데 어제 입원해서 이렇게 약을 들어보니까 100알 이상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몽롱해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냥 뭐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만 하네요. 그냥. 그렇군요. 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뭐 늘 힘드시겠지만 특히 더 힘들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마라톤도 막 해보고요. 네. 이렇게 막 본인 스스로는 이겨내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제가 보여요. 네네. 딸이랑 대구에 있는 딸도 보러 갔다 오고 딸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 좀 잊혀질까 했는데 마침 약을 먹은 날도 딸을 대구에 두고 오면서 또 그날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날 배 안에 그 딸들 또래를 두고 온 그 생각이 떠올라서 네네. 집에 오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 얘기는 본인은 이겨내려고 아무리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도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 본인 스스로 이겨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나 지인들이 더 보듬어주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저희 제작진과 선생님 통화하실 때 누군가는 다 지난 일이라고 하고 또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도 이미 이제 기사들이 이제 몇 번 나와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서는 악플을 보지 말라고 해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보면서 그 7년 전에 사람들은 잊지 않겠다, 뭐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없고 이제 그만하라 지겹다는 이야기로 도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해답을 찾고 싶어요. 남편은 2014년 4월 16일 그 세월호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헤어나지 못한 채 거기 gat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라 하고 저도 남편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다면 아니 예전에 동수 씨 모습에서 50%만 돌아온다고 해도 저도 그만두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정말 지겨워요.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는 지인들, 가족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좀 가까운 지인이 이제 동수 씨에게 트라우마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사고 난 다음 날인가. 네네. 근데 남편은 워낙 뭐 신앙심도 워낙 좋고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마라톤 저는 당연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예전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의 기분에 따라 저도 이제는 일리일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 아침에 얼굴이 좀 좋고 저한테 웃어주면 저도 그날 하루가 좋고 남편이 좀 우울해 있으면 저도 같이 우울하고 제 감정 따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편에 따라서 저도 그냥 일리일비하고 이제 전에는 이제 분노 조절이 이제 사회에 대해서 막 분노가 끓었다면 어쨌든 계속 약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무기력이에요. 그 좋아하는 마라톤도 안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숨만 쉬는 송장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고통을 사실은 누군가랑 나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또 설명을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존자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그나마 좀 서로 위로도 될 것 같고요. 서로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도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당시 생존자 분들하고 교류가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작년에 이제 동수 씨가 이제 아는 이제 지인분들이랑 네. 동수 씨 혼자 그동안 한 6년 동안을 작년까지 혼자 막 싸웠잖아요. 그렇죠. 국회도 가고 뭐 네네. 청와대도 가고. 네. 저는 느낀 게 이게 혼자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도움으로 제주도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이제 저희가 줄여서 재생지라고 하는데, 예, 동수 씨도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옆에서 도움도 받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화물기사 일들을 하고 네. 서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자주 보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또 일부 뭐 생존자분들 중에는 서로가 아픔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픔의 무게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생존자끼리도 서로 아픔을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동수 씨가 또 유독 심했잖아요. 트라우마나 이런 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동수 씨가 그때 뭐 구조를 하고 이런 거에 더 힘썼기 때문에 목소리를 더 내는 것처럼 보이는 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렇지만 동수 씨는 늘 이제 생존자들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재생지 만들 때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사실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소송도 했지만 네. 혼자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말 보상을 턱없이 못 받은 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거고 저는 생존자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같이 가는 거에 동수 씨가 힘들어할 때도 있어서 이제 저는 좀 반대하는데 동수 씨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동료 화물기사들 만나면 웃기도 하고 또 전화도 와주면 고마워하기도 하고 네.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네. 지금 김동수 씨 같은 경우는 일상으로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절절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 아내분께서 참 힘드신 상황일 거라는 거 감히 뭐 짐작한다는 말도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일에요. 네. 세월호 생존자 분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이게 어떤 성격의 소송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뭐 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왜 국가가 소송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동수 씨가 예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도 저는 못 봤던 그런 해경의 영상들을 거기서 봤는데 네네. 동수 씨는 그 배 위에서 혼자 막 그 소방호수로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거기 그 호를 돌아다니면서 구조하는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국가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어떤 저런 특수 훈련을 받은 분들이 동수 씨를 도와서 조금만 같이 구조를 해줬더라면 네. 국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구조를 해줬더라면 동수 씨는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국민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평범한 국민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때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조를 했다면 남편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보다는 구조했다는 자부감이 더 들었을 거고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 거고 다른 생존자분들은 너도 그때 그 학생 하나 좀 데리고 나오지 너만 살아나왔냐 여기 제주도 생존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너도 그 학생 한 명 데리고 나오지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남아서 지금 트라우마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 중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 후유장애 진단을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다 보니까 치료를 못 받으니까 후유장애 진단 자체를 받지 못한 거예요. 네네. 그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받는 거에 10% 20%밖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동수 씨는 본인보다도 그때 내가 막 그 동생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할 걸, 입원하게 할 걸 하는 제2의 죄책감을 또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가가 너네가 이게 도장을 찍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했고 저희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도 없고 네. 이렇게 화물기사가 세상 돌아가는 물적을 뭐 알겠어요. 국민이 너네 이거 사인하지 못하면 너네 국민들 사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상이 없어.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뭐 배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수부 어쨌든 각서에 네. 만약에 6월 30일이면 이 6월 30일 안에 서류를 집어넣어서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에서는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이거를 도장을 찍으면 더 이상은 국가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어떤 각서처럼 도장을 받아갔는데 사실은 그때가 1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네네. 그러면 자신의 몸 상태나 이런 게 인지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당시 또 제 남편 동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해서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이거를 빨리 보상받을 거면 받고 빨리 세월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다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겠죠. 그럼 네.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보상도 받고 도장도 찍고 모든 거를 다 덮으면 이 세월호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네. 후유장애 진단도 5년 이내면 이 사람이 5년은 나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미 저희는 5년이 지나도 낫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 후유증이 계속 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김동수 씨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요. 당시 사인을 하신 분들은 딱 5년까지만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요? 저는 이제 그때 뭐 막 법적으로 그런 거를 정확히 뭐 했지만 후유장애 진단을 이제 이 사람들은 5년이면 다 낫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사실 참 모르고 지나가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세월호냐 뭐 지겹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죠. 네. 이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공감이 되는 게요. 다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네. 모르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하지만 비난을 할 거면 저를 비난하는 건 좋지만 제 남편을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은 본인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날 그냥 그렇게 목숨을 구한 것밖에 없고 제 남편이 사람을 구하면서 내가 이거를 구하면 세상 밖에 나가면 의인이 되고 영웅이 돼 있고 나를 위해서 국가가 훈장을 주고 이런 거를 계산해서 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와서 보니 나는 예전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 딸들의 아빠로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호받는 입장이 되고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다는 거를 어떤 자해일 수도 있고 어떤 목소리를 크게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의인이니까 영웅이니까 국가에서 뭘 더 바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비난을 하실 거면 저한테 하세요. 제 남편은 아직 그런 비난을 받아들일 만큼 회복이 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거는 여기 생존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단지 그냥 다 마음속에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제2의 김동수와 제2의 김동수 가족이 안 나오면 더욱더 좋겠죠. 그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라는 거니까. 근데 언제든 제2의 김동수와 제2의 김동수 가족들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딸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빠를 이해하지 말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네. 그냥 저희 모습 그대로 저희 이번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을 그냥 4월 16일 하루만이라도 실컷 아파하고 분노하게 그냥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추모하고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뭘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수 씨 지금도 병원에 계신 네, 상황인데요. 지금 저랑 네. 좀 맞은편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빠른 네. 쾌유를 다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들여주셔서. 네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지금까지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의 아내 김형숙 씨였습니다.